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곳에는 병약농 전반에 걸쳐서 설명해 놨고 계절 따라서 병이 발생하는 모양을 설명해 놓은 거죠. 이것을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으로 써도 됩니다. 책에 나오는 거는.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10가지 그 오행이 그 병을 만드는 무슨 일이 발생하나, 그리고 또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용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발생하나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런 뜻인데, 이걸 사건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보다 단점이 뭔가 그걸 보완을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 찾을 때 지지로도 찾을 수도 있고 육신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 가령 육신으로 찾는다 그러면 편관은 무슨 병을 발생시키나 그런다면 정신적으로는 두려움을 발생시키죠. 편관이라는 건. 그리고 또 과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간이 신강하면 큰일이 발생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버르장머리도 발생을 하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도 육신으로 이제 병을 찾는 방법인데, 지금 그 육신으로 병을 찾는 방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천간이 10가지의 병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 오행 10가지는 다 외웠죠. 갑을, 명정, 무기, 경신인계. 그 것들이 행하는 것들도 머릿속에 조금은 있죠. 그 10가지가 못된 짓을, 잘된 짓을 행하는 거를, 잘하는 짓을 행하는 거를 용 찾는 방법이라고, 못된 짓을 행하는 거를 병 찾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러죠.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갑목이 잘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목을 소토해가지고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 이런 방법들, 또, 정화를 인화해가지고 기술력을 더욱 증강시킨다. 자기 스펙을 만드는데 전념한다. 이런 건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병을 만들어서 단점을 자아나게 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됩니다. 대개의 하나의 오행이 잘하고 있는 것보다 사주에 못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단점이 더 많으니까 그 단점 찾는 방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병을 찾는 방법 중에서 10가지 간 중심으로 이제 병을 찾는 거예요. 10가지 간 중에 첫 번째 간목이 이제 병을 만드는데 무슨 병을 만드나 이런 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모든 오행은 상생, 상극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이제 명리를 구성하는 거니까, 상생으로는 간목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상극으로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의 오행이 상생은 두 가지를 합니다. 상생을 받는 거하고 상생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상극을 받는 거하고 상극을 하는 거하고, 이 중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길래 단점을 발견하나 이런 뜻인데, 첫 번째 상생으로 간목의 잘못을 찾으면 수를 뭘 하는 거예요? 설을 시켜버리죠. 그렇잖아요. 수를 설시켜서 수축을 하고요. 가뭄이 들게 만들 수 있죠. 그게 말하자면 병약론에 보면, 책에 보면 목다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느 때인가 하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개가 보면 봄에 목다 수축을 한다, 봄에 목다 소축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가 있겠죠. 대개가 이제 이런 거는 봄하고 여름 생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커가는 거니까. 그럼 목이 사주에 이렇게 보시면 목이 한 글자밖에 없는데 자꾸 목이 왜 많다고 말하느냐. 그럼 봄 되면 당연히 많죠. 그런 거 아니요? 봄 되면 목이 가지가 200개나 나오라니까 얼마나 많어. 하나가 있는데도. 그럼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 봄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쉬운 얘기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공부를 못해서라는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여튼간 공부를 안 해서 뭐 유전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머리를 타고 나서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는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수가 부족하니까 수가 원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수가 원래가 부족하면 공부를 안 해서인데 목이 왕해가지고 수를 설하면 목표만큼은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그렇죠? 목표만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안 해서 목이 자라나 못 자라나. 목이 못 자라나죠. 크다 말죠. 학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학력이 모자라다 이런 뜻이죠. 학력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런 일반 사람들, 일반 그 직장인들 같으면 실력이 들어가면 성과가 안 좋아서 진급을 못하다.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안 해서 진학을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력이 모자람,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모자람 이런 소리보다는 평범한 통변용어로 준비를 안 해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뭘로 보충을 해줘야 돼, 이제? 금생수라는 수원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금생수 수원인데, 목이 장대하걸랑, 목이 크걸랑, 목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경금으로 보충하고, 어느 정도면 신금으로 보충하는데, 대개가 경금으로 보충을 하면 실력을 더욱 증강시켜서, 그리고 학력이 더욱 높아져 가다. 이렇지. 깊은 실력을 쌓아가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모자라다. 간단한 통변입니다. 또 어른이 왔는데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이 대육즙 먹은 사람한테 준비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실전이 부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직장인이 왔으면 그동안에 공과 점수가 안 좋아서 진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지식의 부족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진급이나 실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도 목이 왕하면 수가 모자랄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름이니까 목 자체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화기에 의한 목이 성장하니까 물이 모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목이 커졌잖아 이미. 이럴 때도 목타 수축이 있는데 이때는 아이디어 부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머리가 나쁜 것 같으잖아요. 머리가 나쁜 것 같은 취급하니까 고객들이 좀 심란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전술부재, 귀익,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부재. 그렇죠? 대개가 이런 말들은 그 상대방이 네가 참 멍청하다는 뜻이 전달되는 단어예요. 너 참 멍청해가지고 그걸 뭘 못하는 이런 단어잖아요. 이런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제일 요즘 많이 쓰는 통변 중에 조사를 다 했어 안 했어요? 조사, 미흡 이런 말하면 자기가 꼭 좀 멍청하게 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렇잖아요. 조사가 미흡하니까 조사 부재에 의해서 목이 시들어가 안 시들어가? 시들어가죠? 경쟁력 약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통쳐서 두 개 다 말해도 됩니다. 통쳐가지고 두 개로 다 말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병을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수를 설기시켜가지고 수가 수축되면, 이렇게 봄에는 지식의 부재, 그리고 여름에는 작전을 쌓는 이렇게 경영 능력, 생각 능력, 영업 능력, 이러한 작전이라는 지혜의 부족에 의해서 성장이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은 뭐가 오면 해결되냐면 경금에 의해서 해결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자영업자가 저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부재는 원료 부족입니다. 원료 부족에 의해서. 이해하셨죠? 뭐 사업하는 사람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업 자금 부족, 운영 자금 부족에 의해서 채가 흔들리죠. 수라는 건 그 속에 들어가는 알맹이를 형성하는 용이죠. 목은 채갈이잖아요. 수생목이면 채가 부족해졌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병들은 환자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그랬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또 피 모자란다. 그러지 말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뭔 피가 모자라. 이 맞박에 피가 모자라면 발바닥에 있어도 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피는 다, 속에 다 양만큼은 다 차 있어요. 그러면 또 물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죠. 물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물 먹는다고 뭐 해결 그냥 물이 부족하니까 어항 갖다 놓으면 된다고 어떤 육실할 놈이 얘기해가지고 명리 동네를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어항은 금붕어한테 필요하지 사람한테 뭔 필요하고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목이 수를 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임수겠어 개수겠어? 개수겠지. 임수가 뭘 모자라 그렇죠? 개수겠죠.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수에 대한 약화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상생을은 이렇습니다. 간목이 또 상생을 보면 병화나 정화를 이렇게 생해가지고 병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병화를 생한다고 해서 병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병화를 생한다고 만약에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병화가 왕해져, 간목이 왕해져. 간목이 왕해져. 간목이 정화를 생하면 정화가 왕해져. 간목이 정화를 생하면 방골에 갖다 타고. 그렇죠?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나무가 크잖아. 어떤 게 왕해져? 어떤 멍청한 인간이 간목이 병화를 생하니까 병화가 이따만해졌다고. 육지랄 뭐 태양이 뭐 컸다 작았다 하는 법이 어딨어. 나무가 큰 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신왕, 신약도 방법론이 틀리지. 그잖아. 간목이 인성이요. 병화가 일간이요. 간목이 인성이 일간을 생했어. 뭐가 잘났어? 일간이 커졌어? 키가 커진 거 아니잖아. 공부가 잘 됐다 이거야. 그렇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상생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간목이 정화를 생하니까 화가 왕해져가지고 뭐가 드러났다고? 실력이 드러나는 거지. 실력이 드러나는 게 병이요? 이거 병 아니지? 그건 약이라고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간목은 수, 중, 개수한테 병을 만듭니다. 그럼 상극으로 따지면 이제 간목이 극을 당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 병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병이 생기는 건 없고 뭐 상극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건 없어. 간목은 맨날 경신금한테 두드려 맞음으로써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거니까 벽갑이라고 하죠. 병이 생기는 건 그다지 크게 나타남은 없습니다. 간목이 토를 극하면 상극으로 인해서 토가 무슨 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긴 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토가 무슨 병이 발생하는가, 혹시 무토를 상극하면 병이 발생하나, 기토를 상극하면 병이 발생하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크게 병이 발생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은 병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용을 발생시키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라냐면, 이건 병을 발생시키는 거는 요거를 설해서 병을 발생시키는 거 요거 하나지만은 나머지 임수는 간목이 설화하여서 유통시키니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병화를 보고 목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니까 장대하게 크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장대하게 크면 쓰러지니까 뭐가 이제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크니까 나쁘지 않고 정화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인화라고 돼 있죠. 그렇게 실력이 무럭무럭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술력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간목이 경신에 의해서 벽갑을 당하니까 벽갑을 당하죠. 그럼 뭐가 돼요? 구조 조정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면 가림이 된단 말이에요. 헷갈림이 없어지니까 가림이 되니까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기토 혹도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다고 또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금이 가서 간목을 극하면 신금이 지치죠. 네. 그렇잖아요. 이건 병이 아닙니다. 이런 건 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목의 병이 아니라 신금의 병이니까 그건 신금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무기토를 하니까 소토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능력, 그렇죠? 능력이 자기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잠재 능력 개발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 방법은 용 보는 방법, 그렇죠? 용 보는 방법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기 보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 찾는 방법, 용 찾는 방법인데 간목은 용 찾는 방법이 더 우월하게 많다 그러니까 간목은 쓰임이 참 많죠. 그렇죠? 근데 사주에 간목이 하나 그냥 멋있게 떠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이짓만 하는 간목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 놔두고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찾는 거 얘기하는 거요? 이거 찾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 찾는 거 얘기하는 거. 오늘은 요거 찾는 거 얘기하는 거, 요거 찾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간목의 상생에 의한 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준비가 덜 돼가지고, 활동력에 장애가 오다, 경쟁력을 상실하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목이 물을 빨아먹고 키가 커지는 거는 등치가 커지는 거요? 실력이 커지는 거요? 실력이 커지는 거요? 간목이 병에 의해서 막 커지는 거는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이 물을 빨아먹다가니 물이 모자라서 못 먹으면 등치는 큰데 등치는 대갈지 않군요. 나처럼 대가리가 이만이야. 근데 속은 뭐 있어? 속은 뭐 있어? 뺄셈도 못하는 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되겠어? 등치는 남산만한 놈이 말이야.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속은 아무것도 안 찬 놈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으로 가가지고 사도 자꾸 속을 채워서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이제 병을 만들어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을목이 병을 만드는 것은 어느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합에 의한 병 만드는 건 여기서 안 했습니다. 합력과 유력과 무력을 따로 놓아야 되니까 상생상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에 의해서 임수를 설기시켜서 을목이 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수를 설기시켜서 병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상생에 의해서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계수가 지나치게 왕하면 을목은 너무나 많은 정보나 너무나 많은 지식에 지쳐가지고 공부를 더 못해가지고 우울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막 1번부터 5번까지 풀으면 2번부터 모르니까 막 수가 너무 많아. 2번부터 모르니까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거 왜 모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을목이 병을 만드는 거는 을목이라는 게 있잖아.
슌하에 무성하거나 무습하면 무성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너무 왕하면, 그러니까 을목이 2개, 3개 있거나 지지에 묘목이 있어 너무 왕한 게 숫자가 많을 경우 있죠. 이걸 뭐라고 말해? 을목이 무성하다 그러면 뭐를 가려요? 햇빛을 가리죠. 그잖아. 빛을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을목이 무성하면 빛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빛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병화가 빛이죠. 빛을 가려 가지고 빛이 들게 하지 않으니까 을목 자체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 그렇죠?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진로나 적성이 너무 많은 게 다가와서 막연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놈의 돼지를 키워야 할지, 소를 키워야 할지, 양을 키워야 할지, 이걸 다 키워야 할지, 하나만 키워야 할지, 뭔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미용사가 머리를 요리 잘라야 할지, 조리 잘라야 할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피스를 팔아야 할지, 티셔츠를 팔아야 할지, 장사꾼이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전 식당 주인이 닭곰탕을 해야 되는데 나주곰탕을 하지 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단력 상실될 때가 있어요. 이해했죠? 해가 안 뜨니까 눈 감고 더듬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뭔지 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해가 들게 해주려니까 뭘로 갖다 해야 돼요? 경금으로 도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간목에 의해서 개수가 있을 때 경금이 도끼였어, 우물이었어. 우물이었고 지금은 뭐예요? 이건 도끼로 그냥 난루질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다 해야 되겠죠. 경금으로 절지를 해서 빛을 들게 하면 하나의 목적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저녁에 저 여자가 29에서 33살 경에 저런 운이 들어왔다 이거면 남자는 10명 생기는데 어떤 놈이 남편인지 모르고 남자는 많고 남편 없게 될 수도 있잖아. 얼마나 심란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금으로 절직하여야 현명한 판단력을 세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를 구조조정 그래. 버릴 건 버리고 또 남을 건 남게 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대개가 버릴 걸 버리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잖아. 아까워가 3년 고민하다가 신세 조지는 거예요. 하나 아까우면 둘을 놓친다는 뜻이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 애인 3명 있는 분 당장 둘은 버리라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생긴다고 되어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버리면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버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버리도록 해야 돼요. 경금으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서 광이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광명이 찾아온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을목이라는 것은 습한 능력을 가졌는데 수기가 왕하면 습해지죠. 그렇잖아요. 수기가 하면 습한데 그거를 목생화하면 불이 타 안 타? 안 타요. 예, 그렇잖아. 비 오는 날 모닥 불이잖아. 그 눈물밖에 안 나잖아. 연기 나니까. 그러고 나서 모기 뿌리잖아요. 연기 나잖아.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소문만 무성하고 남는 게 없어지고 실지 불꽃이 안 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집어넣는데 다 안 타. 안 타니까 재고품이요. 진열해 놓으니까 안 탔잖아. 재고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조상도 천도에도 이때는 안 가. 그 이튿날 다시 와가지고 지랄이 아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요. 또 이런 때 시집 보내니까 다시 집에 오잖아. 그 이튿날 또. 그럼 빠꾸 맞고 모든 게 크레임 걸리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죽으라고 3년 동안 바리스타 기술 배운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남들은 기가 막히게 커피를 끓이는데 얘는 그냥 아직도 볶고 있어요. 근데 기술도 늘어나지가 않아. 그렇죠? 그게 불다 집어넣었으니까 뭐다 집어넣은 거요? 뭐다 집어넣은 거요? 이나물지다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정화에다 집어넣으니까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니까 불꽃이 안 나니까 연기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진척이 없는 거라. 그쵸? 일의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의 진척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진척을 하게 하려면 자기한테 알맞는 걸로 해야 되죠. 자기한테 알맞는 거, 그리고 현실에 딱 알맞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알맞는 거를 하려면 어떤 거를 써야지 알맞는 거를 찾아서 자기 능력을 더 만드는 거냐 이거죠. 이거 해도 능력이 안 맞고 저거 해도 능력이 안 맞는 거. 여러분들 뭐 해봤는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 줄 알아? 나 이거 하는 거 맞는 거요?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엄청 많이야. 아직도 목이 뿌린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려면 경금으로 갔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잘라서 떼면 그래도 불이 타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서 열심히 학업이나 경력을 쌓아서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만 잘 맞으면 돼. 그래도 유행에도 맞아야 돼. 현실에도 좀 맞아야 되나. 비인기 종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좀 덜 하잖아. 그래도 시대에 어긋나지 않고 인기 종목을 찾으려면 병화로 경금으로 잘라서 병화를 좀 말려야지 더 잘 타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정화에다 집어넣으니까 잘만 타더라 그러는 거예요. 경금으로 잘리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업종을 찾았다는 뜻이고, 병화로 말렸다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도 유행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경금이 용을 하는 것이지만 병화가 보좌를 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금은 없고 병화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가지를 말린다고 자르도 않고 말린다. 이게 그 말로 안 말러. 석 달 열흘 가도 안 말르고 시들기만 하니까 유행에 쫓기만 하지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병화만 있고 경금이 없으면 유행에, 요즘은 이게 유행이라 해도 그거 하기는야. 근데 실력으로 안 맞는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거시기 뭐 고시 본다고 실패한 사람, 또 뭐 한다고 실패한 사람, 요즘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능력이 안 맞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없고 병화만 있으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니 다리 찢어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찢어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경금으로 다리를 좀.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을목이 병 만드는 거 아셨죠? 네. 병화한테 정화한테. 간목은 개수한테 병을 치르게 하고, 을목은 병화나 정화한테 병을 치르게 하니, 사주에 갑을목이 2개나 있으면 병을 3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3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 어느 것이 병을 만드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요게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나, 이걸 해결하면 무슨 일이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지워도 되죠? 모르는 분 있어? 할 수 없어. 몰라도 어떻게 해. 그냥 살아야지. 이거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을 이제 만드는 것이, 어느 것이 또 병을 만드나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금은 과연 무슨 병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무토를 설기시켜 가지고 병을 만드는가? 금은 토에서 나야 마땅하다 그랬으니까 설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설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나 쳐다봐. 써봐야 소용도 없어. 경금은 무토에서 낳은 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땅이 파여지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토가 병 드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내가
엄마인데 애를 남겨 내가 병들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는 마땅한 것이니까 병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기토는 쟁기로 가는 땅이니, 기토는 뭐라겠어? 전답이죠. 전답은 뭘로 가려야 돼요? 쟁기로 가려야 되는데 경금이 가서 땅을 패앗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병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한 거요? 그러니까 경금은 어디서 난 거요? 모토에서 난 거요? 그러니까 모토에서 경금이 났으니까 경금이 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토는 뭘로 갈어? 경금으로 가는 거죠. 쟁기로. 그러니까 기토가 좋아진 거죠. 그 기토가 왕해진 거예요. 왕하다는 건 신왕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날일자 임금왕자니까 현명해지고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기토가 좋아진 거요. 이런 것들은 상생의 이치예요. 아, 토생금 하면 뭐가 왕해지고 뭐가 좋아진 것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아는 거요. 여러분들 이거 내 인생 처음 알았죠? 원래 알던 거요. 그 명리학 결혼 시간에 그런 거 다 나오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금은 기토한테는 뭐라겠어? 전답이니까 밭이잖아. 쟁기가 되는 거니까 기토가 좋아졌죠? 네. 그렇잖아. 경금은 못해서 캐냈으니까 경금이 탄생했죠? 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잘 가르려면, 밭을 잘 가르려면 쟁기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쟁기가 좋으려면 정화로 갔다가니 탁 하면 쟁기가 잘 갈겠죠. 그럼 기토가 어떻게 됐어 이제? 더 좋아진 거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더 기술이 더 좋아지게 잘 가는 거죠. 만약에 재료를 캐냈단 말이에요. 금을 캐냈잖아요. 그럼 정화로 갖다 지지면 또 어떻게 된 거요? 재료가 뭐 됐어? 도구화 됐죠. 그러니까 더 비싼 걸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에 권능한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상생상극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금은 무기토를 해집어 놓나 그것은 병이 아니다. 마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경금이 수를 생해보자 이거예요. 수를 생해보자 이겁니다. 수를 생하면 이것은 과연 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그렇죠. 수를 생해보자 이거요. 그럼 수를 생해보면은 물론 경금이 임수를 생하면은 기토가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기토가 무너지죠. 이런 걸 병약론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배제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경금이 개수를 생하면 마땅하죠. 그러니까 졸졸졸 무릇 유통과 같으니까 이것도 병약론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수가 왕하다고 하여도 경금은 설기를 당하지 않는다. 왜? 토 중에 나왔으니까 원래가. 출신이 어디였어? 토에서 나왔으니까 이것도 설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땅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경금은 수의 설기에 의해서 병이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임계수를 설화하는 것이지 설기가 되는 거 아니니까 이도 마땅한 거죠. 이거는 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무토에서 나와서 임계수로 판매되는 절차이지 이건 너무나 마땅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무토에서 나왔으니까 산나물을 캐다 파는 거하고 비슷한 거요. 또 기토를 갈았으니까 또 임계수로 농사를 또 지어야 되겠죠. 이때는 가불목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마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금은 병약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상극으로 따져보니까 경금은 화극금에 의해서 병화의 화극금에 의해서 인물띠이 되고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화의 화극금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병화의 화극금에 의해서 인물이 돼 통찰력과 현명한 인물이 돼 현달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귀죠. 정화의 화극금에 의해서 재료가 도구화되니 기술력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기술력을 발휘한 사람이니까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정화의 화극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도 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병이 아닙니다. 다만 정화가 지나치게 화다금소하면 경금은 병이 들죠. 녹아버리죠. 이때에 정화의 열이 지나치면 경금은 병이 들죠. 그러니까 경금이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금이 병이 든다. 그렇죠? 경금이 병이 들죠. 이거는 정화편에 가서 해야 되죠.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경금이 병들게 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화편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정화가 뭐를 병들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금은 또 뭐같에 가서 무슨 병이 들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간목, 을목은 벽감이나 절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절지는 못 쓰는 거는 버리고 잘 쓰는 거는 사용하자는 구조조정적 개념이니까 병을 치유하는 개념인 것이지 병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경금이 또한 갑을목에게 병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경금은 병을 주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 경금이 병을 만듭니다. 경금은 한기로서 차가운 기운으로서 한한 기운이죠. 한기로서 차가운 기운이란 뜻입니다. 한기로서 수의 냉기에 더해 수의 냉한 기운에 더해가지고 그만 순행을 만들어서 산천초목을 잠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됨으로써 마음이 마음이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금이나 경금이라는 건 수가 냉기라는 건 언제라는 뜻이요? 겨울이라는 뜻이죠. 겨울의 수에 한기를 더해서 서리가 내려서 마음이 얼게 하여서 그죠? 마음이 얼게 하여서 육체적 활동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얼게 했으니까 저긴 그러니까 저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는 거죠? 우울증.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인물이 됐다는 뜻을 내포하는 겁니다. 적극성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기 그만 순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병은 그만 순행을 만들어서 정신적 황폐화를 만들어서 육체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는 온난한 기운이 그렇죠? 온난한 기운이죠. 병화라는 온난한 기운이나 춘하운 병화도 온난하지만 춘하절이라는 운으로 가도 온난하죠. 춘하운이 운이 희망을 주고 그렇죠. 마음이 얼은 거는 실망이죠. 무슨 계기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뭔가 도전 정신이 결핍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줘가지고 재개하는 활동 재개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구만 순행에 대한 용어가 경금입니다. 이렇듯 경금은 모든 오행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단 하나 한겨울에 서리로 작용을 해서 산천초목을 얼게 함으로써 활동을 못하게 막는 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처럼 엄한 기운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자기 자신의 엄한 기운에 의해서 자기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가둬놓고 활동을 중지시켜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럼 병화의 온난한 기운이나 춘하의 온난한 시절을 만나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
다시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정신적인 황폐감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하나 병 만드는 건 요겁니다. 언제?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나머지에는 경금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이라는 것이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나 하겠지만 금 잘못 없어. 알았죠? 금 잘못 없어. 경금 잘못이 이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